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이제 겨울 월동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어저께가 입동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어저께가 입동. 이 계절은 참 보면은 진짜 겨울 안 올 것 같은데 겨울 오고, 그죠? 예, 여름 안 올 것 같은데 여름 오고. 근데 입동이 지난 거 보면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 거 맞아요. 이제는 입동, 말 그대로 겨울에 들어섰다라는 소리니까 입동.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요즘 날씨가 워낙이 뭐 변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의 섭리는 거슬러 갈 수 없는데, 예. 아유, 미국에 계신 분은 아주 그냥, 예, 아우,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으세요. 오늘 새벽에는 또, 예, 보셨어요? 예, 미중 무역 관세 그 중국에서 단계적 철회 얘기했는데, 예,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그런 적 없다 이러고 또 발뺌을 딱 하셨어요. 어유, 아주 그분은 그냥 자연 이 날씨 보다 더 많이 바뀌세요. 어우, 이제 예측이 안 되죠?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우린 예측이 안 돼도 뭐 우리는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만큼 저희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가야죠.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시작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뒤쪽으로 오늘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반바지나 이런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많이 딴 때보다 지나가세요. 그래서 여의도에 무슨 일 있나 하실 텐데, 예, 오늘 여의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거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서울 국제 마라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막 그 카메라로 이렇게 중계하고 그랬던 거. 근데 보면은 막 처음에 막 뭐 500m, 1km 막 진짜 100m 달리듯이 미친 듯이 막 나가서 카메라 샷 받으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좀 있으면 예, 다 기권하고, 그리고 끝까지 진짜 제대로 자기 페이스 조절해 가지고 완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완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6개월이나 1년, 2년 하고 주식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어때요? 뭐 급등주라든지 이런 거 잠깐 해서 재미 보는 거, 그래요. 재미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계속 그렇게 이어지겠냐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가 마라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아주 여기서 마라톤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투자 잘하는 사람은 결국 주식 잘하는 사람, 투자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마라톤 같이 끈기를 가지고 은근히 자기의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해당하시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항상 드리고 계신 거 알고 있죠? 예, 상품권. 어떤 분 되셨나요? 전화해서 3011님, 4570님 되셨고요. 그리고 문자에서 2514님 되셨습니다. 집으로 배달될 테니까요. 상품권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고요. 예, 투자라는 마라톤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 뭐 공부 시켜드릴 거 있으면 공부 시켜드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많이 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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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또 가셨나 보다. 예. 전화 걸어.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그냥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뭐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막 혼내고 했는데 요즘은 버럭도 안 하고 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주시고, 그래요.
전화 연결됐나요? 아직 예, 좀 더 있어 봐야겠네요.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막 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너무 조변석계 같이 막 이랬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요번 주에도 미국 우리나라 시장 올랐던 게 결국 뭐 미중 무역 협상 뭐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랐지 실은 알맹이들이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예 알맹이들에 의해서 지수 상승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미중 협상 잘 될 거다 뭐 할 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식으로 또 전개될지 재밌어지고 있어요. 예. 전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도망가셨어요? 저 도망 안 갔는데요. 잡으러 갔다 온 거예요? 전화가 안 돼서.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최미나입니다. 최미나님? 네, 예, 반갑습니다, 미나님. 연세가? 49세요. 주식 경력은요? 한 5년, 6년? 그쯤 된 것 5, 같아요. 6년 미나님? 네, 그래요, 미나님. 이제 추워요. 어저께 입동이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겨울에 혹시 이 가정주부시죠? 네, 예. 가정주부신 분들은 이 겨울에 제일 걱정되는 게 저거라며요. 이게 우리 어머님 때만 해도 김장이 아주 최고의 숙제였잖아요. 그죠? 네, 네, 김장 담그세요? 네, 해요. 아, 몇 포기 하세요? 저희 형제들 다 같이 한 100포기? 아, 100포기? 네, 우리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100포기가 진짜 그 보통 웬만한 집 다 100포기 이상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쵸. 요즘은 100포기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막 이러죠. 네, 맞아요. 그죠? 이제 김장 잡으셨어요? 스케줄? 아니요, 아직. 아직 안 잡으셨어요? 네. 이제 김장하고 나시면 하루 이틀은 또 아파서 이렇게 누우셔야 되잖아. 그죠? 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요? 아직 체력이 네, 팔팔하시구나. 그래요. 우리 미나님 어떤 주식 갖고 네. 계세요? 저 HLB요. HLB 매스가 얼마요? 9만 원에 40%. 네, 한세 시럽. 네, 18,000원에 10%. 네. 뉴. 아니요, 예, 예. 3,770원에 10%. 네. 그렇게요. 그래요.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반장님은 제약주는 별로 모른다 하시니까, 제약보다 바이오. 뭐 아무튼, 예. 한세 시럽하고 뉴하고요. 한세 시럽하고 뉴하고요. 네. 예. HLB도 어우 많이 드셨네 그래도. 예. 많이 먹고 좀 팔고 남은 거예요. 아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요. 근데 HLB 진짜 모르겠어. 그죠? 그렇죠. 저도 몰라요. 근데 HLB는 뭐 핵심이 저거잖아요. 미국에서 네. 결국 FDA 승인이 제대로 상품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게 나야지. 예. 근데 좀 더 이게 먹죠. 예. 이게 그 무사고 잔존 생존 기간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무사고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하는 네, 기간이 네, 길게 네. 됐다라는 게 뭐 그게 발표되면서 나름대로 예. 근데 중간 발표 때 빠졌다가 예, 나름대로 지금 삼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회사에서 발표하니까 쭉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직 FDA 쪽에서는 아직 그 승인은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아직 보고서도 안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보고서 나올 거라는 거 100% 확신하세요? 그 100%는 없죠. 그죠? 네. 저도 그러니까 승인 또 안 될 거라고 100%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아니, 못 해요. 그건 아니-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제가 막 이렇게 막 유식해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 예, 제가 무슨 의대 출신도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가끔 제가. 네. 예.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겠대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대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야 뭐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야보다 제가 바이오는 더 어렵다라는 게 다른 분야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좀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정말 의사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지금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그래요. 선생님들도 모르겠대요. 의사 선생님들도.
진짜 바이오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진짜 그러니까 아 그거 잘 몰라요. 그 회사에서 말하는 거 액면 그대로 글쎄요 막 이러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잘 되시길 바래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한세실업 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막 이랬어요. 예. 네, 그래요.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한세실업은? 한세실업이 그 OEM 방식으로 수출도 하고 네, OEM, ODM.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주가가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음. 그 그게 항상 궁금하시다구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계속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궁금해. 일단은 제가 지금 먼저 휠라코리아를 쳤어요. 휠라코리아. 네. 왜 그러냐면 네. 휠라코리아 보면은 이 휠라코리아 제가 안 그래도 뭐 이 디자인하는 이런 분들 중에 좀 아는 분이 계셔서 막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 네. 휠라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해요. 뭐냐? 사실상 거의 휠라코리아 저희 네. 그러니까 연령대가 저하고 뭐 비슷하시니까 고맘때니까 네. 저희 중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휠라 대단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거의 꿈이었죠. 그쵸, 예, 막 그때 네. 10대 막 그 탤런트 뭐 이때 하는 분들 막 이 네. 휠라 잠바 기억나세요? 여기 이렇게 줄 가지고 여기다 요- 휠라 표시 네, 딱 붙이. 맞아요. 네, 생각나요. 화가 그거 한번 야.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 그 맞아요. 기억나시죠? TV 가이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잡지에 그 네, 맞아요. 인터뷰 기사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했던 회사예요. 진짜 휠라.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휠라 잠바 한번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내 못 입어봤어요. 그 정도로 막 꿈의 그런 저희 잠바. 아빠가 사주셨었는데. 아 부럽다. 나한테 지금 이거 잘난 척하는 거죠? 알았어요. 나 어떻게 졌어요 하셨죠? 일단. 자랑하는 건데. 의문의 1패인데 알았어요. 근데 진짜 대단했던 회사인데 그게 저희 막 20대 30대에 갔을 때 어때요? 소리 소문 없이 진짜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어느 휠라코리아가 날 갑자기. 예 맞아요. 그러다 어글리 슈즈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네. 게 보면 201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이 잠자던 회사가 이렇게 난리도 아니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몇 배가 상승했는지 아시죠? 이게 거의 뭐 여덟 아홉 배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대단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의류주들 전체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틀려졌어요. 실은 제가 그래서 이 의류 업종에 이 필라코리아라는 회사는 이 회사 자체의 주가가 올라간 것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야 필라코리아가 이렇게 가? 그러면은 이제 의류주들도 우리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보통 의류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려면 중국이나 막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 좀 상승하는 거 빼고는 없었거든요. 상승을 기대할 만한 게. 근데 네. 휠라코리아는 중국의 영향이 아니었는데도 사실상 뭐 중국의 영향도 없지 않아 뭐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닌 시기에 8, 9배를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이제 지금 막 마라톤 하시는 분 뛰어나시대. 이 휠라코리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른 의류주들도 보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은 올 상반기까지 이걸 이렇게 하면 네. 좀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렇게 해서 보면 올 상반기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한세실업. 왜냐면 그래서 3만 원까지. OEM.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한세실업은 OEM, ODM을 해서 뭐 네.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갭이라든지 막 이런 회사들 있죠. H&M 막 이런 회사들 아시죠? 이런 네네네. 회사들이 실은 납품을 해요. 얘네가 니트로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ODM으로. 근데 제가 뭐를 지금 보여드릴 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조거 한번 봐요.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 이 회사는요 항상 볼 때 환율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회사는 달러 결제를 은근 많이 해요. 수출품에 대해서 달러 결제. 그러면 원화가 달러로 받을 때 원화가 약세일 때 달러로 받는 게 좋겠어요? 원화가 강세일 때 달러로 받는 게 좋겠어요? 원화가 약세일 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같은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달러로 만약에 100달러를 받아. 그럼 원화가 강세일 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근데 원화가 약세일 땐 그걸 환전하면 1,100원이 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원화가 약세일 때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네. 원화 환율이 잘 보세요. 환율이
요렇게 올 상반기까지 요렇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원화가 강세라는 소리예요, 약세라는 소리예요? 약세라는. 원화가 약세라는 소리겠죠. 올 네네. 상반기에 원화가 약세였네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세 실업을 들어가 볼게요. 한세 실업을 들어가 보면 원화가 약세인 시기에 어때요? 똑같이 같이 올랐죠. 올라가. 그리고 다시 한번 환율 들어가 볼게요. 예. 네. 환율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환율 들어가 보니까 원화가 어머.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죠. 네. 이거는 네. 원화가 강세라는 거예요, 약세라는 거예요? 강세라는. 강세라는 거겠죠. 그러면 네. 이 회사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겠네요. 약간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값이 내려갔어. 더. 예. 이 부분이 커요, 한세는. 그리고 한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세실업이 실은 이 한세 MK라는 자회사가 여러분들 은근 유명해가지고 아마 한세실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볼 텐데 한세 MK라는 회사 저도 조금 지켜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한세 MK가 뭐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아니요, 그건 라이센스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요. 네. 얘네가 뭐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냐면은 NBA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NBA 미국 프로농구 있죠. 미국 농구. 그런데 저기 네. 어떤 회사야? 그게 필라야 어디야? 어디가 MLB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회사가 엄청 그 장사가 잘 됐던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MLB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MLB가 네. 어디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더라?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MLB 같이 NBA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MLB의 그거하고 NBA 그거하고 글쎄요. 이게 잘 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주가가 보시다시피 옛날에 중국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쫙 하고 나서 그 다음 내려와서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 요번에 좀 움찔했다가 다시 빠졌기 때문에 한세실업은 실은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요번에 이거 오른 거를 아까 제가 짧게 해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크게 오른 것 같았지만 실은 네.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음. 약간의 반등하고 다시 빠질 만큼 이 회사는 네. 아직 매력을 찾기 어려운 회사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눈속임인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 반등이 되게 크게 보여요. 그죠? 예. 네. 되게 의미 있는 반등 같이 보이고 와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게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얘는 이게 큰 반등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 정도 반등은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잠을 자는 시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이 아이고. 그렇게까지 막 되게 투자할 만큼의 매력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10%밖에 안 갖고 있는 거는 전 오히려 이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뉴인데 뉴 같은 경우에도 차트로 빨리 설명드리자면 3,770원, 3,8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네. 거 길게 보는 건 아니시죠? 길게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뉴는 혹시 왜 그러니까 왜 매수하셨어요? 뉴에 대한 포인트는? 부산행 2가 반도라는 영화가 나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조금 오를까 싶어서. 근데 그 유명한 그 누구예요? 그 일본의 구로야 아키라 감독인가? 네. 그분이 얘기하신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원만한 그건 1번만한 2번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아니면 뭐 그거 뭐야? 그 우리나라 최고 영화 저기 뭐예요? 그 신의 신과 함께? 예,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는 뭐 투도 뭐 원만했으니까 꼭 그런 건 네. 아닌데 그렇지만 부산행 투 글쎄 은박지 갖고 뛰시네 있고 글쎄요. 일단 하여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뉴에 크게 도움될 것 그 정도 흥행은 아닐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네. 일단 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HLB도 잘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1월은 강의를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요거 하나만 할 생각이에요. 특별한 뭐 그런 게 없으면 요거 하나만 할 생각인데 일단 요번 주 토요일 오늘입니다. 오후 1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요. 예,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재밌는 부분들이 아마 좀 강의에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글쎄요. 근데 제가 일단 11월 강의는 현재로선 요거밖에 없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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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여보세요? 된 것 같은데. 예, 혹시 TV 볼륨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해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예, TV 볼륨 소리를 혹시 안 나게 해주시겠어요? 그냥 요 전화기로만 좀 들으시기 바래요. 혹시 여보세요.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기 여기 사천인데요. 사천의 성함이 김창용. 창용님. 예,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모 방송국에서 이반장이 하는 거 한번 제가 주식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네. 그럼 옛날이다. 예, 그래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네. 창용님 어떤 주식 먼저 갖고 계세요? 제가 한번 먼저 받아볼게요. 포스코 ICT. 포스코 ICT요. 예. 예. 매수가 얼마? 8,000원에 50%. 얼마요? 8,000원에 50%. 8,000원이요. 예. 네. 삼성중공업 예. 14,000원에 20%. 잠깐만요. 4,000원에 20%. 예. 하나케미칼 예. 26,000원에 10%입니다. 26,000원에 10%. 10%요. 예. 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종목들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아니, 너무 지금 제가 산 거하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예. 왜 어떤 포인트로 이 포트를 이런 식으로 좀 하셨나요? 그 전기차 그 인프라 구축하고 예.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움직여가지고 언제쯤 사셨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제가 이게 물타기 해서 이렇게 낮춘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예. 포스코 ICT는 상담을 아마 전에도 한두 번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프로 보셨나요? 한 종목 상담에서 제가 한 본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마 포스코 ICT는 그렇게까지 긍정 마인드로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상담을.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포스코 ICT에 주봉을 했는데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로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포스코 ICT는 어쩔 수 없이 포스코가 주 매출처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아시죠? 이 회사는. 네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예. 실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자기네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고 막 이렇게 발전시키고 한 어떤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얘네가 이제 뭐 이 전기차니 뭐 이런 거 해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보면은 2017년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2018년부터는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전기차라는 부분이 최근 2년 동안에 이슈 안 됐나요? 이슈가 조금 되긴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됐었죠. 최근 2년 동안 안에.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얘는 주가가 어때요?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그 관련 업종하고 조금밖에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하고 제가 저번 주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라는 부분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이제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해서
좀 주식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게 빨리 가 계세요. 아, 예. 예,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번 주가 저저번 주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 회사에 저희 사무실 있는데 가가지고 한 층 이렇게 두 층 주차장이 어느 정도 꽤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파란 이게 전기차 번호판이잖아요, 그죠? 전기차 네. 번호판 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번호판 한 차 생각보다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냐? 일반인들은 전기차라는 게 주식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지금 아주 다가와 있진 않아요. 아, 그래. 나중에 차 바꿀 때 몇 년 뒤에 그래 전기차 생각해 봐야지. 이 정도지. 지금 당장 막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막 활성화돼서 꽃핀 듯이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전기차 얘기해 보면 이 전기차는 뭐 올해나 내년에 막 지금 다 전기차로 바뀔 것 같이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희망을 가지고 먼저 앞서가서 얘기하세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다 뭐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곧 나고 몇 년 안에 막 다 전기차 파란 진짜 번호판으로 다 바뀔 것 같고 이 정도로 너무 앞서가 계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는 이 전기차 수혜로 보셨다 그러는데 이 전기차 수혜로 본다는 게 제가 봤을 땐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다른 전기차들 움직일 때 별로 그다지 혜택을 못 받죠. 이 소리는 네. 무슨 소리냐? 아, 이 좋은 회사가 혜택을 못 봤어.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점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회사가 전기차라고 칠게요. 어떤 회사가 이 전기차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의 30-40%가 이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럼 이 회사한테 전기차는 되게 큰 거야. 근데 분명히 이 회사가 전기차를 하긴 해. 근데 이 회사는 한 5% 정도밖에 뭐 이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안 돼. 이게 뭔 차이일까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전기차를 해요, 하기는. 그런데 A라는 회사는 30-40%까지 될 수가 있는 분야지만 매출에 얘는 한 5%밖에 안 되는 분야야. 이거는 같은 전기차를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기차의 실현 가능이라든지 그 전기차가 진짜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실현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전기차란 한마디만 넣으면은 그냥 무조건 따져보지도 않고 사세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지금 물타기까지 해서 50%까지 늘렸는데 제가 이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포스코 ICT가 여기서 그럼 저 밑까지 막 꼬꾸라질 정도냐 그 정도로 막 나약한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밀리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8,000원까지는 조금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좀 반등해주면은 현금화를 좀씩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물타기는 그래서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예. 대해서 확실히 이게 확확 올라갈 자신이 있을 때 물타기라는 거지 물타기는 네.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스마트 그래서 팩토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네. 봤을 때도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는 분야는 맞아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 실은 2-3년 전, 3-4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분야예요. 이 회사한테 스마트 네. 팩토리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뭐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좀 있으면 민노총에서 뭐 이거 집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뭐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생각해 보셨나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일자리가 아무리 그래도 늘까요, 줄까요? 줄지 않겠습니까? 네, 전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되게 편하고 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서 막 이렇게 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회사가 되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뭐가 더 돼야 되고 해야 생산성이 그렇게 해서 더 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모순이에요. 일자리는 늘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생활을 원하잖아요. 근데 편한 생활로 가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 그러지만 사람이 가는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미래학자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막 해가지고 그거 인력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를 막 해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데들은 더군다나 노조도 세고 할 텐데 이게 쉽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게 생각같이 진척되지 않을 거예요. 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이 종목은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반등할 때마다 빠져나오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 삼성중공업도 조선주 보시다시피 어때요? 다시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밀려서 그 다음 이제 다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조선주는 이게 투자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선주가 여러분들 배가 더 많이 훨씬 많이 팔려야 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요번에 조선주 지금 뭐 올해 뭐 지금 중국을 다시 제끼고 뭐 1위를 지금 탈환했다 막 이렇게 됐는데 실은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작년보다 조선주 그렇게 좋아진 거 없어요. 주가로 보면.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력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투자란 측면에서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조선주면 좋다 뭐 이거 좋다 그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안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싸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싸다라는 심리로 자꾸 접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를 싸다라는 심리로 해서 접근하시면 옛날에 몇 년 전에 뭐 5년, 10년 전에는 진짜 막 이렇게 주가가 쭉쭉 대형주가 한 번씩 뽑아줘서 크게 먹고 막 이랬던 게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이제 옛날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요번에 그 WTO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개도국 지위 포기했잖아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든지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선진국으로 막 분류한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이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선진국일 때와 쉽게 말하면 개도국일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전략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개도국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럴 때 대했던 그런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자꾸 보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함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주식들이 팍팍 못 올라와요. 그러면서도 안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싸다는 마인드로 이 주식 사셨다 26,000원에 하셨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 기다리고 계시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면 뭐 기술적인 것도 일어나서 본전이야 오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기다리고 있으면 본전은 나중에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잘 선택한 건 이것도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솔직히 현금하고 전 딴 거 하겠어요. 그게 더 포트에 맞다라고 보시고 일단 창용님 지금 주식 선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전에 할 때는 조금 수익이 조금 나고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 안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좀 선택을 그러니까 왜냐면 몇 년 전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바꾸시기 바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이에요. 성함이 최은정이에요. 네? 최은정. 최안정. 최은정. 최은정. 네. 최은정이 연세가 6학년이요. 주식 경력은 뭐 조금 됐어요. 그래요. 일단 먼저 네. 은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비아트론이요. 아, 비아트론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네. 23,520%요. 23,500원에 20%요. 예. 예, 에코프로요. 아, 에코프라요. 예. 예, 25,300원에 예. 15%요. 예. 네, 이 두 개인가요? 네, 비아트론하고 에코프로인데 비중이 네. 다 크진 않으세요? 예, 예. 그래요. 아, 비아트론이 더 많으시네. 그리고 비아트론이 더 골치가 아프겠구나. 네. 그래요.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비아트론이 이게 뭐 그것도 좋다, 우량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만은, 예, 예. 너무 그거 되니까 손절을 못 해갖고, 예. 한번 놓치니까 계속 들고 있었게 됐어요. 비아트론이 좋대요? 예, 예, 예. 오. 근데 비아트론이 왜 좋대요? 아, 모르겠어요. 뭐 좋다 해갖고, 뭐 좋은 걸로 뭐 해갖고, 그래 있는 게 뭐, 한번 손절을 못 놓치니까, 못 하니까 계속 그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일 때 사셨구나. 예,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자꾸 주마가편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그래서 시세를 뽑는 말이 더 뽑는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혹시 네. 방송 보시면 그 말 하죠. 제가 예, 예. 아마 몇 주 전에 이 회사 이제 펀더멘탈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져 내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혹시 제가 경고했던 종목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그렇게 경고했었던지 아세요? 예. 예, 예. 혹시 5G, 저거 뭡니까, 지금. 예, 예. 네. 제가 KMW 아마 몇 주 전에 예, 예. 기억나실 예, 거예요. KMW. 내려가기 예, 예. 전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렸을까? 이런 모습 나오기 전에 제가 제가 누구보다 이거 전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5 대장주입니다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놈이라서 이거 너무 잘하는 회사지만 이제 이거 펀더멘탈 상승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릅니다라고 제가 내려가기 전에 분명히 계속 경고했던 거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예, 봤어요. 예. 근데 그 말 할 때는 안 믿겼죠. 네. 자꾸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제가 왜 네.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마냥 더 올라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때가 많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네. 달리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볼게요. 이거 뭐 결론적으로 이걸 뭐 말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계속 그렇게 강조할 때 뭐 10,000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샀다 이거야. 그럼 그분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돼도 뭐 15,000원에 샀으면 지금도 한 4배? 3배? 먹은 상태예요. 그죠? 진짜 뭐 그렇죠. 최고 많이 네. 먹었을 때 7, 8배 먹었겠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아직 3배, 4배 먹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팔까 뭐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7만 원, 8만 원에 이거 7만 원에 6만 원에 샀어. 와 이거 올라가네. 야 먹었네 하고 좋아하고 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리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제가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방송들은 막 이럴 때 올라가면 그냥 더 달리는 말이 더 달립니다. 주마가편 사시면 돼요. 수익 나네요. 예. 그럼 제가 말했던 게 다 막 진짜 엉터리 같이 들릴 거예요. 야,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렇게 지금 나 20, 30% 먹고 있는데 더 달릴 거야. 더 쭉쭉 갈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도 경고했죠. 저도 몰라요.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때는 펀더멘탈에 대한 계산이 전 됐었는데, 근데 단기 이 정도 상승은 이거는 펀더멘탈 상승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야? 사람들이 이거 5G 최고네? 최고네?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수급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수급 상승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막 돌려 세웠다 또 무너뜨리고 이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그런 주식을 그런 타이밍에 하세요. 비아트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아트론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니까 뭐야, 이 회사가 가고 안 가고 그거는 뭐 그것만 중요하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올라가면은 그냥 무조건 달리는 말 더 달린다. 이거 이때 사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왜? 와, 달리는 말 더 달리거든. 와, 25,000원에 샀어. 와, 3만 원까지 갔거든. 와, 수익 났네. 와, 좋아. 이제 5만 원, 6만 원 가는 거야. 예, 가면 좋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해야 되고 깨지든 멀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합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이거예요. 비아트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업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비아트론이, 여러분들 잘 생각, 이거 혹시 지금 우리 전화하셨던 우리 은정님, 비아트론이 LG 쪽에 많이 납품을 해요? 삼성 쪽에 많이 납품을 해요? 삼성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 쪽이요? 예. 그래요. 삼성 쪽에 납품하긴 하지만 주로 이 비아트론은 LG 쪽입니다. 네. 근데 LG에 지금 제가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쳤어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한번 보시면, 이게 왜냐면 비아트론을 갖고 계신다면 저라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을 거예요. 왜냐? 비아트론이라는 회사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야. 그럼 우리나라 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어. 근데 이 회사는 LG냐 삼성이냐 어느 쪽에 더 많은 매출을 하고 하냐? LG 쪽이야. 그러니까 LG 쪽의 주가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어때요? 2016년, 17년 초까지 올라가서 2017년부터 주가 쭉 내려가요. LG 디스플레이. 2017년 초부터, 중반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비아트론의 주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아트론 언제부터 빠져요? 2017년 2017년부터 보세요. 2017년 초부터 후반부터 해서 쭉 빠지죠. LG 디스플레이와 거의 똑같죠. 왜? 아니, 얘네가 주로 납품하는 회사 주가가 저렇게 되면은 얘네도 그렇게 비슷한 모양을 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지금 제가 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뭐예요? 비아트론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주가가 가겠어요? LG 디스플레이가 가야 되죠. 빙고. 맞아요. 그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주가가 쭉쭉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가네. 네.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쭉쭉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네. 하나 다행인 건 뭐예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QD OLED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 보셨어요? 아니, 저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저번 주가 네, 저번 주에 네, 네. QD OLED. 예. 예. 그 요번에 QD OLED 설명 듣고 한 번에 이제 아시겠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이 더 보이고. 그게 공부예요. 투자 공부. 그래서 네. 삼성이 QD OLED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삼성이 QD OLED 그 몇 년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삼성하고 OLED에서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막 진짜 헐뜯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대잖아, 불구경하고. 그래서 네. 싸움하면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삼성이 빠져버리면서 LG 디스플레이 혼자, 쉽게 말하면 적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싸움하는데 혼자 막 이래봐.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 지나가다 쟤 뭐하냐 이러고 지나가잖아, 구경 안 하고. 그러면 주가가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네. 삼성이 다시 쉽게 말하면 OLED 싸움판으로 들어왔어요. LG하고 네. 이제 다시 한번 붙겠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주가는 조금씩은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네. 그렇게 네. 따진다면 비아트론 주가도 네. 뭐예요?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제가 봤을 때 비아트론이 주가가 이렇게 뭐 옛날같이 멋있게 올라가거나 그러긴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 보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웬만하면 팔자. 웬만하면 네. 팔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25,300원인데 이것도 그때 막 한참 얘네들 그
바람 불 때 주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멈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KMW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했던 게 제가 KMW를 좋게 봤던 이유는 뭐 회사 내용 보면서 제가 차트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KMW가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기억나실 거야 봤던 분들은.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나서 횡보한다는 소리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두 개 중에 한 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얘가 무슨 지렁이 같이 계속 기겠냐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야. 결국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코프로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어. 그 다음 여기서 계속 횡보를 했어.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은 뭐야? 위로든 아래로든 가기 위해서 얘가 망설이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답은 하나야.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뭘 봐? 이 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얘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갈 상황이 훨씬 크다. 그러면 위에다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투자라는 행위야. 근데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조정받고 갈 거라고 무조건 보잖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조정받고 가든 안 가든 두 개 중에 한 개가 될 거야. 그러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거냐. 제가 그래서 KMW를 아까 얘기했던 이유도 그거야. 저는 여기서 계속 횡보할 때 뭐라 그랬어. 얘 5G 대장 주고 뭐하고니까 얘가 지렁입니까? 계속 끼게? 저는 위쪽으로 봅니다. 그게 위로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아니면 어떻게 돼? 그게 밑으로 갔겠지. 마찬가지예요. 얘는 밑으로 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는 매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매력이 사라졌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크게 뭐 떨어질 것까지 걱정은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렇게 매력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야.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매력이 다시 한번 나오거나 이러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25,300원인데요. 요거는 조금만 반등해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요. 얘는 종목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앞으로 공부 좀 하세요. 그래도 너무 안 하신 상태에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럴게요.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상담 프로그램 위원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11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정돼 있는 건 요거 11월에 요 강의 하나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요 강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늘이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킨스타워라고 있습니다.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하는데요. 아마 오늘 되게 재밌는 부분을 할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미니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얼마 전에 발견해서 아마 그 부분을 오늘 강의할 건데 그걸 들어보시면 좀 깜짝 놀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이 그냥 하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식 가지고 돈 벌어서 저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투자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깨먹는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그 돈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깨지면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어도 자기 거 깨져도 자기 건데 왜 자기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들 하세요? 벌든 깨지든 자기가 뭘 좀 알고 벌고 깨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몰라도 그냥 벌기만 하면 돼? 몰라도 벌기만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떼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기 진짜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며요. 그럼 하셔야 돼요.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럼 주식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시겠다면 공부하셔서 이렇게 뭘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뭐 언제까지 모르고는 벌 수가 없어요. 못 벌 거면 주식 왜 하세요? 안 하는 게 낫지. 뭐 절대 못 버는데 벌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거지 희망이라는 게 아예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2-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저 인천에 사는 김미숙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미숙님. 네. 연세가? 50대 초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한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미숙님은 저희 방송 솔직히 오래 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잔소리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잔소리가 좀 듣기는 안 좋죠? 솔직히. 아니요, 전 괜찮아요. 왜요? 그냥 아니, 그냥 그래도- 좋은 얘기만 해주고 다른 방송들 같이 막 그냥 맨날 된다 그런 얘기만 하면 좋잖아요. 아이, 그래도 혼날 거 혼나고 그래야 배우지요. 그래도 제 본심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상담도 하나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도움 좀 되셨어요? 오래전에. 아, 그래요? 네. 도움 되셨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나온 피풀이요. 아, 라운피플 이거 개인들 잘 모르는 신규 상장 회사인데. 예, 얼마 안 됐어요. 한 20일. 예, 근데 제가 이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봤던 회사인데, 매스가 얼마예요? 저 16,000원에 예, 90%요. 90%요? 와, 예. 이거에 목숨 걸었구나.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예. 일단은 제 방송도 오래 보시고 이거에 90% 사셨으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인공지능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주식인지 회사도 안전한 회사인지 제가 이쪽으로는 처음으로 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게 인공지능 회사는 맞는데 그럼 이 회사가 인공지능 매출이 제일 많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이 회사가 실은 아직은 매출이 제일 많은 현재까지는 아마 현재까지도 그럴 거예요. 제일 많은 분야가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기라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왜냐면 이 회사가 저도 이거 생명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계속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전화 잘하셨네. 너무 근데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는 부분만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검사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카메라 모듈을 검사할 때 이게 카메라 모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람이 일일이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이런 걸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게 이 회사의 주 매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인공지능 쪽에 손을 댔어요. 인공지능.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인공지능 머신비전이라는 기술이에요. 그 머신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전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반도체로 할게요. 반도체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메모리는 뭐예요? 모르세요? 아, 그래요. 그 메모리 같은 건 쉽게 말하면 그냥 계산기 같이 막 뚝뚝뚝뚝 딱딱딱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메모리는 뭐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감정 이렇게 좀 뭐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 있죠. 네. 뭐 색깔도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비메모리 아날로그 반도체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좀 가까워지는 걸 비메모리라고 보면 돼요. 아주 네. 기계적인 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회사가 하는 이 머신비전이라는 기술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기계는 워낙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가 자꾸 느끼게 하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 같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같이 뇌에서 뭐가 이렇게 보고 막 뭔가를 느껴가지고 걔가 막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야 돼. 근데 기계는 뇌가 없잖아요. 사람 같은 뇌가. 아닌가요? 기계로 맞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맞잖아. 그러려면 사람하고 뭐 이 사람의 신경계통, 뇌신경계통이니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자꾸 기계들을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사람하고 비슷해질 거 아니야. 네. 감각적으로 뭘 하거나 뭘 하려면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전망이 있나. 얘네가 만드는 머신비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본 걸 막 이렇게 느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알고리즘 기술 같은 거 그걸 머신비전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얘네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 머신비전 그게 지금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하냐면은 그 혹시 요즘 좀 그런 거 이제 좀 덜 보시는데 옛날에 교차로 같은데 사람 많으면은 그러니까 차 너무 많이 붐비면은
그 교통경찰이 어떻게 해요? 신호 잡았다 놨다 수 작업으로 하죠. 기억 나세요? 네. 근데 요즘 예를 들어서 요즘은 교통경찰 그런 모습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에보다. 덜 보이세요. 덜 보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인공지능 쪽이 벌써 그런 쪽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중앙통제본부에서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점점점 많아지는 게 이상하네. 이걸 사람이 다 보고 판단하려면 어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 AI 인공지능 얘가 그걸 가지고 다 뭐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좀 이상하네. 그럼 여기서 신호를 좀 더 놔줬다가 풀었다가 어떻게 해야겠네. 아 그럼 여기가 막히면 그 다음 거를 어떻게 풀어줘야겠네. 이런 게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죠. 아닌가요? 맞죠? 하기만 하면 되죠. 얘네가 앞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들이에요.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 이거 공부해 보셨으면 의료기기 쪽도 한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의료기기 쪽도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 막 교정 치료하고 막 이런 데도 지금 진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의료기구 쪽은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실은 교정 치료도 근데 이 교정이라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정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와 기계적이 안으로 이 사람한테 더 그거 맞춰서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모르세요? 힘들지요. 예, 왜 힘들 것 같아요? 생각이 아직 네? 부족하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이가 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뼈가 더 성장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뼈가 더 성장할지를 모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은 사실상 물론 많은 기술들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이 AI가 하면 어떻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예, 더 많이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죠. 지금은 아주 특화된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뭐 교정 같은 거 아이들 교정 어려운 교정은 근데 이제 이거 AI가 이런 교정 기술을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의 분야는 되게 무궁무진한 건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AI 쪽에 이쪽을 이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나 하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혹시 요번에 그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일본에 뭐 10대 재벌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이 들어갔어요. 저도 몰랐는데 일본에 가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구냐면 손정희 씨. 모르세요? 손정희 씨라고? 처음 들어. 예, 소프트뱅크 모르세요? 네. 아, 모르세요? 일본에 그 손정희 씨가 2대 재벌인가? 그렇죠, 일본에서. 예. 예, 최고 재벌이 유니클로예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유니클로 요즘에 말 많은 거. 유니클로가 일본의 최고 재벌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아. 손정희 씨가 2인가 3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손정희 씨가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올해 왔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손정희 씨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었죠. 혹시 첫 번째도 AI요, 두 번째도 우리나라는 AI요, 세 번째도 AI로 가야 됩니다라고 혹시 말했던 기사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예. 손정희 씨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게 AI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손정희 씨의 그 투자 마인드가 뭐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투자 마인드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 대한 거에 확신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 이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고 하면은 그래서 이 AI 쪽을 그분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게 뭐 반드시 그분이 좋게 봤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앞에 나가서 선진으로 끄는 분이 그렇게까지 강조한 부분이라면 우리도 느끼는 거니까 AI의 성장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AI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는 라운피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라고 해서 신규 상장 패턴을 벗어나진 않아요.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일단은 좋은 패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는 이 13,000원 정도 되나요? 13,500원? 이 근방 위에서 돌려 세워서 만약에 이 고점을 깬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고점 높이로 가요.
꽤 높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13,500원인가요? 13,000원인가요? 13,500원인가요? 13,000원 정도 되네요. 요 라인을 깬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얘도 어쩔 수 없이 신규 상승 패턴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규 상승 패턴을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거 무시하는 분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규 상승 패턴을 무시하고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그랬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신규 상승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저도 이게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 저도 2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은 패턴이 있더라는 거야. 저도 이제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근데 신규 상장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패턴상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로 가게 된다. 그러면 더 지켜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 뚫고 어느 정도 꽤 올라갔다. 그러면은 비중은 살짝 줄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미숙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우리 미숙님 90% 이걸 가져가시는데 90%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지금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말씀을 예. 못 드렸어요. 전혀 공부가 거의 안 돼 계세요. 그래서 배우려고 근데 전화드렸어요. 공부를 배우고 사는 게 맞는 거지 모르고 사놓고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혹시 우리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건 뭐 맞는 말인지. 근데 뭐 화투가 이제는 뭐 비방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방송하는 건데 우리가 화투할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할 때 야 그 화투 배우고 나서 처음에 하려면 야 화투 배우려면 하다못해 야 10원이라도 뭐 걸고 해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말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 아, 못 들으셨어요? 몰라요. 어르신들 뭐 그렇게 얘기들 해요. 화투 뭐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뭘 하고 하면은 사람이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거에 눌려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90%씩 사놓고 이거를 배운다라는 거는 정말 죄송한데 미숙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90%를 사놓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 배운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왜? 눌려서 절대 올라가면 흥분해서 안 배우고요. 내려가면 눌려서 못 배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20% 벌어도 자기 거 정도만 아니에요. 갖고 갈까요? 예? 20% 정도만 갖고 갈까요? 예,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좀 팔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공부하시면서 예,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게 맞다고 좀 감사합니다. 봐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공부 꼭 하셔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당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으로만 전화하고 있습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2-8888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막 이렇게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안 하시고 안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울산에 사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김진수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예, 50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경력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이요? 그래요, 예. 진수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IT 반도체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요?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얼마요? 삼성전자 4만 원에 20%.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40%에 4만 9천 원. 49,000원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카카오 네. 8만 3천 원에 20%. 얼마요? 8만 3천 원에 20%. 예. 그다음 인스쿠비 인스컵이요. 예, 7천 원에 20%.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냥 예, 해야 예.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딱 말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어쩌면 못 들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수익은 지금 잘 나셨으니까 크게 뭐 예. 아무 때나 뭐 진짜 막말로 그죠? 예, 위험하면 아무 때나 팔아도 되니까 예. 일단은 제가 딱 도움될 만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잘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우리 진수님을 통해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도 계속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주가가 쭉쭉 올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한 5만 5천원씩 보고 있거든요. 5만 5, 6천 원? 예. 왜요? 지금 전고점? 5만 원 떨고 전고점이 싶어가지고. 혹시 이 주식을 갖고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총상한제라는 거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 주식을 갖고 계면서 시총상한제를 모르신다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총상한제라는 게 삼성전자한테 해당하는 주식이에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뭔데? 이게 지금 얘가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상한제를 당해요. 잘못하면. 그럼 이거 주가 이제 못 올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빠졌다가 뭐 다시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시총상한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 종목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막 이 지수가 변동이 왔다 갔다 될 수가 있잖아요. 한 종목이 시총이 너무 커지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종목 예를 들어서 지수가 다른 거는 빠지는데 시총 제일 큰 애만 버티고 있어. 그래서 지수가 안 빠져. 그럼 이건 뭐야? 체감 지수하고 진짜 실제 지수하고 어때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상한제라는 게 뭐냐면 시총이 어떤 종목이 커져서 너무 많이 커지면 걔를 뭐 가중치니 이런 걸 적용해서 걔를 낮춰서 걔를 매도하게 만드는 게 시총상한제예요. 쉽게 말하면. 모르셨죠? 예.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부터가 시행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 시총상한제가 거의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올 하반기가 맞을 거예요. 올 하반기부터 했나? 뭐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이 시총상한제가 1년에 2번 기준을 잡아요. 1년에 2번 기준을 잡는데 언제 기준을 잡냐? 5월 마지막일하고 11월 마지막 맞나? 예. 11월 마지막 기준일 맞아요. 5월하고 11월의 마지막 기준일을 2번을 1년에 잡아요. 근데 5월은 지나갔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이제 11월 마지막 이제 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최근 3개월인가 동안에 이게 몇 프로를 차지하냐? 이걸 가지고 잡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잘 보시면 그러면 3개월이면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맞나요? 예.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지금도 거의 달 텐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9월부터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9월 달에 올라와서 얘네가 시총이 거의 28%가 9%까지 갔나? 뭐 그러고 지금 10월에 또 올라와서 이게 지금 거의 30%가 지금 이제 넘어서요. 근데 지금 요번에 11월 들어와서 또 올라가고 있죠. 약간씩. 근데 여기서 약간만 더 올라가도 이제 그러면 시총상한제가 30%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시총상한제 30%로 잡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번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30%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내서 이거 가격을 쉽게 말하면 가중치를 꺾어버려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삼성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펀드는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 막 이런 거로 나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하면 패시브 펀드라는 게 뭐냐면 패시브 펀드라는 게 시총대로 해가지고 그것대로 해가지고 많은 애는 팔아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펀드들은 대부분이 패시브 펀드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지수 따라서 그래서 지수가 10% 오르면 이 대부분 펀드도 뭐 몇 고주콘 거에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수가 한 10% 빠지면 그것도 비슷하게 손해가 많이 나는 펀드들이 많은 이유가 패시브 펀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시총상한제 30%를 이제 얘가 더 올라가서 두들겨 맞으면요. 얘가 이제 패시브 펀드들이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도 물량을 계속 내게 돼 있어요. 12월부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이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 무조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반등하니까 계속 좋구나 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 혹시라도 삼성전자 나오면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 이 시총상한제라는 걸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 다들. 아니에요. 시총상한제 지금 시행됐어요. 그게 15월 말일 기준 11월 말일 기준이야. 요번 달 말일이야. 여기 더 오르면 시총상한제 걸려서 30%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패시브 펀드에서 12월부터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보자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걸 마냥 지금 좋아할 거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차트로 예, 하이닉스나 뭐 예. 카카오는 뭐 지금 수익이 많이 나 계시니까 이거는 예, 그냥 예. 여차해서 나중에 조정 나오면 예. 그러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예, 시간이 예. 있으니까.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지금 7,000원 매수가인데 요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반등하는데 요번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요번 반등할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요번 네. 반등에서 주춤할 때 지금 벌써 약간씩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지 뭐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번 반등에서 얘는 물량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시총상한제 잘 새겨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해놓고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달 강의는 뭐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거 11월 요 분당 강의 한 번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미니 유동성이라는 걸 얼마 전에 발견해서 그걸 얘기할 건데 아마 그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고 앞으로 뭐 이 반장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그러면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피드 상담 들어갈 건데요. 저희는 지금도 스피드 상담 종목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올려주세요. CJENM CJENM 035-760 CJENM 같은 경우에 또 올라가다가 요즘 주춤하고 반등 조금 하려다가 말고 막 이러죠. CJENM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CJENM은 무겁긴 무거워요. 그래서 23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정리하시거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이고 뭐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들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 정도라면 한 번 정도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백산 03 150 백산입니다. 백산 같은 경우에 현재 왜 70% 아이고 너무 많다. 6,000원 6,100원 정도 됐는데 일단 수익은 잘 나셨네. 그래도 일단은 70% 정도까지 가져갈 주식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만 더 움직이더라도 그 갖고 계신 거 70%잖아요. 한 50% 정도는 이익 실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만 들고 가셔도 충분한 주식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동원 FMB 049 770 동원 FMB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특별히 오를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동원 FMB가 그래서 80%인데 22만 원인데 글쎄 이거 뭐 왜 80% 사셨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5815님 뭐 제가 모르는 뭐 특별한 뭔가를 알고 계셔서 사셨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죠.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거를 접근했다 그러면 저는 이 80%까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뭐 이것 때문에 뭐 나중에 크게 손실 볼 일은 없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볼 일도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라면 일단 저는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헬릭스미스입니다. 084 999. 헬릭스미스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직 뭐 발표할 것들도 있고 막 이래서 참 재밌는 게 맨 처음에 떨어졌을 때 뭐 IR 했을 때는 뭐 대표가 너무 막 좀 이게 자신감 없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주 IR 할 때 또 너무 자신감이 넘치게 말씀하시고 어떤 게 본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근데 어쨌거나 일단은 아직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인데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바이오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음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24 17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돌려 세울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1,000원인데 아우 80%.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들을 사실 때 이렇게 비중, 그러니까 여러분들 50% 이상을 사실 때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들은 이걸로 목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었다는 게 주식에서 목숨을 걸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만약에 여러분 진짜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라고 칠게.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전쟁에서 대충 그냥 방탄복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군모도 안 쓰고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등산모 쓰고 등산 하나 신고 이러고 전쟁 나가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내가 죽을 싸움을 지금 전쟁이라면 완전 무장하고 진짜 제대로 결이 다지고 나갈 텐데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50% 사실 때 50% 이상을 사시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 가셨는지 저는 이 부분 궁금해요. 진짜 죄송한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현금화 하시면서 계속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종목. AD 칩스입니다. 054 630 AD 칩스인데요. AD 칩스 같은 경우에 15% 지금 현재 2,2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거 회사는 워낙 펀더멘탈 자체가 뭐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공부해 보시면. 근데 이 회사는 그래가지고 워낙 보시면 이렇게 단타 이런 흐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만 올라오면은 2,200원 매수가인데 저는 그냥 제 예상으로는 그냥 한 1,500원 근처까지만 가면은 이거는 15%밖에 안 되니까 현금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끌고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위버입니다. 056 360 코위버인데요. 코위버 같은 경우에 요번에 한번 이렇게 솟궈놨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이분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 매수가 근처에서 한 20%나 10%만 가지고 가세요. 이 코이버는 그럴 주식 아니고 그리고 약간만 반등하면 그냥 다 팔아버셔야 되고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솟았을 때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한 종목들 특히 개별 종목들은 그랬다가 여러분들 개인들 들어가서 먹는 걸 전 거의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깨지세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목 나이스 평가 종목입니다. 030-190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요번에 올라오고 이제 빠지고 있죠. 실은 저도 나이스 평가 정보 요번에 올라올 때 의문 가졌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게 저렇게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만한가? 모르겠는데 근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빠지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이 회사의 매력보다 거품이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제 이 자리 어디에서 이제 좀 자리 잡아 가겠죠. 그래서 12,250원이면 뭐 갖고 가셔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갖고 간다고 그렇게 매력적일 만한 회사도 아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신원종합개발입니다. 017000 일단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현재 4,000원 매수가 정도 되는데요. 9,900원 10,000원 매수가인데 지금 4,000원 정도 되죠. 10,000원이면 딱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제가 들어가지 말라는 게 또 나오죠. 여러분들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야. 주마가 편이라고. 아니라고. 이럴 때 아니라고. 왜냐면 이럴 때 들어가서 펀더멘탈도 안 보고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된다고. 얘 지금 제가 봤을 때 답 없어요. 그냥 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종목 교체하세요. 지금이라도. 전 그게 맞지 괜히 어설프게 들고 간다고 했다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전쟁이라면 진짜 지금 전쟁이 나서 나가는 군인이라면 여러분들 진짜 뭐 대충 있고 뭐 그냥 그냥 뭐 자기 보호 장비도 안 하고 나가 싸우시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하나라도 더 챙겨 나가실 거 아니야.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나가도 진짜 전쟁 그렇게 나가도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마라톤에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전쟁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근데 너무 준비 없이 나가면 나가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은 준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